네, 안녕하세요. 오포입니다. 네, 6월 30일 비트코인 뉴스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관련된 뉴스는요.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회복했고요. 앞으로 더 간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비트코인은 최근 글로벌 마켓에서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대로 오가며 3만 6천 달러대를 지지선으로 삼아왔다. 전문가들도 당시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박스권의 가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 3만 8천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1차 저항선이 3만 8천 달러, 2차 저항선이 4만 달러대의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비트가 얼마나 갈 거다, 얼마가 안 될 거다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은 전문 트레이더가 비트코인 뭐 2만 7천 달러 간다, 2만 4천 달러 간다, 6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했던 사람들 불과 2, 3일 전만 해도요. 비트코인 뭐 2만 8천 달러 간다, 2만 4천 달러 간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평선이 넘기면 4만 달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평선 깨지면 2만 달러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하루아침에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간다고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올라가니까 바로 뭐라 그래요? 4천만 원 회복하자마자 오늘 하루 종일 올라온 기사 이런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리고 요즘 또 이 기요사키가 한 얘기가 지금 계속 이슈가 돼요. 근데 똑같은 기사를 보고도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 다르느냐? 이 부자 아빠 이거 책을 쓴 이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쓴 저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앞으로 큰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큰 하락장이 올 거다라는 것만 보고요. 이 얘기거든요.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능한 한 더 많은 금은 비트코인을 사라.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4월 달에도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친구의 핵심은요. 지금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하락이 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더 많은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예요. 큰 붕괴가 왔을 때는 더 저렴하게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나 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회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하락한다라고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의 취지는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이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분위기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고, 매수해라. 이게 이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올라왔던 뉴스들에 대해서 나왔죠. 그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 윌리 우가 최근에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 중이지만 정형적인 약세장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 온체인 데이터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어떤 코인이 지갑에서 어떻게 나갔고 누가 그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거래소에는 어느 거래소의 물량이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해주고 분석해주는 게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윌리 우라는 사람은 온체인 데이터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그냥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매집 시그널이 누적되고 있으며 지금의 가격 흐름은 상승을 위한 워크오프 패턴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지금 다음 강세장을 위한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피셜이 아니에요.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매집 시그널이 누적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현재 자리가 앞으로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보시죠. BTC 채굴업체 블로그에요. 2만 2,500만 달러
투자 유치. 네, 쉽게 말해서 채굴업체인데요. 예, 위탁 판매로 해가지고 2,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했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채굴이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굴과 관련된 거는 이따가 보면 더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외신이 비자 암호화폐 부분, 비자 카드에서요, 암호화폐 부분 전문가들을 신규 채용하고 있다고 해요. 비자 카드하고 블록체인, 크립토 쪽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요거 핀테크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올라온 기사들이에요. 이거 지금 9시 31분.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설명해 드리는 이 뉴스는요, 그날 나온 기사예요. 예전에 나왔던 거, 2, 3일 전에 나왔던 거 아니고요, 오늘 나온 기사들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십 개예요, 지금. 뭐 이것도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기사 설명해 드릴게. 바이낸스 영국 파운드와 출금 서비스 재개. 이게 뭐냐면, 최근 며칠 동안 가장 악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영국에서 바이낸스 서비스가 종료된다. 마치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못할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었죠. 근데 바이낸스가 30일 공식 채널을 통해 영국 파운드와 출금 서비스 재개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이날 사용자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해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서 바이낸스 사용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본의 SBI 그룹 현지은행과 리플렛 기반 국제 송금 플랫폼을 출시 예고했다. 쉽게 말해서 이 국제 간 송금을 할 때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환거래 하시려면요, 보통 이틀에서 3일이 걸려요.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저도 이번에 유튜브 때문에 외환 이 송금을 받아보면은 보통 미국에서 20일날 보내면 저한테 22일이나 23일날 국내 은행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22일에서 23일날 제가 그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제가 이 돈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돼요. 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수익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면은 23일날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소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틀인가 3일을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출금이 가능해요. 이게 길게 보면은 뭐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리플이 강세가 된 게 바로 국제 간에 국제 송금을 할 때 리플렛을 사용을 하면은 바로 그냥 몇 분 이내로 송금이 완료가 된다, 이런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일본에서도 리플을 사용해서 그런 플랫폼을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리플한테 있어서는 호재죠. 근데 리플과 같이 이제 스텔라 루멘이랑 리플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SBI 그룹에서는 리플렛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빗썸에 관련된 국내 거래소 관련된 몇 가지 기사가 떴어요. 얼마 전에 코인원 같은 경우도 이 피카 거래 그 재단으로부터 상장피를 받았다. 이게 이슈가 됐었죠. 근데 빗썸에서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나 봐요. MBC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룬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진 못했습니다. MBC는 28일 빗썸이 암호화폐 발행사 매장 계약서를 토대로 빗썸의 상장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빗썸 상장 계약서에는 상장 개발 운영비는 몇억 원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최소 몇억 원 받았다는 소리죠. 빗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계약서상 비용은 상장 이후 서버 구축과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방 비용이라며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예요? 서버 구축은 이미 있는 데다가 하나 끼워 넣는 거고, 테스트와 모니터링은 지네가 해요? 맨날 에러 나고 난리 나고, 차트나 제대로 고치지. 그러니까 이런 비용에 사용되는 게 자기는 운영비에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인으로 들어간 돈은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돈을 받지 않았으면은 자기네들이 서버를 구축을 하고 테스트와 모니터링을 했겠죠. 자기네 돈에 들어갈 거를 남의 돈 갖고 한 거잖아요. 이게 사용을 한 거죠. 상장비를 받은 거죠, 그게. 상장 개발 운영비는 몇 억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서버를 사용하는데 했다 그러면 이게 상장비 받은 게 아닙니까? 이 관계자는 상장이 확정된 재단한테 상장 직전 시스템 연동 등에 드는 비용을 받는 것이기에 상장비와는 결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 시스템을 연동하는데 몇 억이 들어요? 예, 지금은 상장 개발과 운영비도 받지 않는다는 게 빗썸의 주장이다. 지금은, 이제부터는. 예, 지금까지 수백 개의 코인들을 상장시켜 놓고 다 몇 억씩 돈을 받은 다음에 지금 와서 난 모른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언제 올렸어요? 빗썸은 29일 오후 상장한 대가로 상장 비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29일로 올렸잖아요. 29일날. 예, 지금부터. 이전까지는 다 받아놓고 지금부터. 예. 이래서 빨리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요. 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 7월 1일이죠. 3시간 오늘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예, 시스템 점검이에요. 그래서 저도 방송도 오늘은 12시 전후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계세요? 야, 맞다. 그리고 여러분 업비트가 서버 점검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약 매수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싹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업비트 출금 이거 점검 끝나면은요. 다시 설정하셔야 돼요. 예, 매도하실 분들, 예약 매도 거신 분들 다시 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테라울프 비트메인 엔트마이너 최고액이 3만대 구매 계약.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 비트메인은요 중국 기업인데요. 우지안이 대표로 있는 기업인데 채굴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S19J 프로 3만 대를 주문했다 하잖아. 제가 알기로는 요거 한 대가 한 1000만원, 2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1600에 1900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해요. 발표된 게. 근데 이거 2천만원짜리를 3만 대를 구매를 한대요. 예. 그리고 이거를 2022년 1월부터 6월에 걸쳐서 납품할 계획이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시냐면 채굴 사업이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해시레이트가 상당히 높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와서 3만 대로도 굴려버리면요. 해시레이트는 여기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개인 채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 비트 채굴 하시는 업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얘네들이 독점하겠다는 소리예요.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얘네들이 저 정도 투자를 테라울프가 저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이 좋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이거예요. 아마 지금 들어가서는요. 수익금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왜 들어가냐면요. 원가가 지금 만약에 그 4천만 원이라고 봅시다. 예, 비트코인 원가가 최고 원가가 4천만 원이 한다면은 지금 들어가면 손해죠. 그래도 해요. 왜? 얘네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4천만 원 아니라 뭐 10억, 2억, 3억이 된다면 지금의 투자한 거에 대해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몇 배, 몇십 배도 될 수 있다는 거를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들어가서 얘네들은 손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가격으로 가면 거의 원가나 손해나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미래를 보고 들어간다. 그만큼 가치력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크립토닷컴 미국서 가상 비자 카드 지원. 예,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죠. 예,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이 카드, 크립토닷컴 코인을 선불 결제식으로 스테이킹을 시켜 놓으면요. 스테이킹을 시키면 카드를 주고요. 그 카드를 받으면은 요런 8% 페이백도 되고요. 넷플릭스도 뭐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혜택을 많이 줘요. 예. 그런데 요걸 하게 되면은요. 삼성페이까지도 결제가 가능하대요. 그러면 우리 내년에 세금 내기 싫으신 분들은요. 지금 크립토닷컴 코인 사신 다음에 요 카드 발급 받아가지고요. 삼성페이에 넣으셔서 국내에서 계속 결제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 안 내고도 코인을 팔면서 생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돈 많은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아마 그 카드 발급 받으려면 아마 지금 한 몇 억 정도 1억 정도는 사야 될 거예요. 1억 정도. JP 모건 전략가 BTC 시총 점유율 50% 넘어야 하락장 끝난다. 이것도 재밌죠. 현재 그 비트 도미넌스가 한 47% 정도 될 거예요. 참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비트 도미넌스가 46%네요. 지금 46.6%거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죠? 근데 한 50% 정도 되면은 하락장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그 알트들 불장이 온다라고 보긴 하는데, 아무튼 JP 모건 전력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든 저렇든 이제 하락장이 거의 끝 자락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코인베이스 USDC 기반 연이어 4% 예금 출시.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저께 보여준 거는 뭐였죠? 개인이 아니라 은행권이라든지 기관 대상으로 연이율 4%짜리를 출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이제 개인 예?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작을 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USDC 같은 경우는 달러예요, 달러. 달러 가치입니다. 변동폭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달러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그런데 4%를 준대요.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자산 많으신 분들 있죠? 돈 많으신 분들. 은행에다가 뭐 몇 억씩 넣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은행에 있는 돈 뺀 다음에요. 은행에 있는 돈 뺀 다음에 USDC로 바꾸세요. 돈을요. 그런 다음에 코인베이스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스테이킹 하세요. 그럼 4% 이율을 줍니다. 은행에 넣으셔서 지금 뭐 1%, 2% 받으시는 분들이요. 여기다 넣으시면 4% 받아요. 지금 만약에 국내 은행에서 4%짜리 예금 상품 내놓으면은 난리 나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돈 버는 법입니다.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요, 그냥 현금 갖고 계지 마시고 코인베이스 들어가셔서 USDC 바꾸셔가지고 예금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파실 때 달러로 바뀌어요. 이건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네, USDC 향후 폴카닷 등 8개, 10개 블록체인으로 확장. 이게 제가 아까 폴카닷이 약간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USDC가 향후 기반 블록체인은 8개, 10개까지 확장할 계획을 말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보면은 아발란체, 슬로우, 플로우, 헤데라, 카바, 너브스, 폴카닷, 스택스, 테조스, 트론 블록체인을 확장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분명 이렇게 되면 올라가요. 지금은 반응이 안 오거든요. 근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폴카다, 테조스, 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기대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미 상원이요 은퇴 자금 확보하려면 비트코인 투자해야. 제가 오늘 썸네일 올린 게 바로 이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CNBC 인터뷰에서 은퇴 자금 확보를 위해 비트코인을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군 연금은 달러로만 들고 있는 건 우려될 부분이라며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듯이 포트폴리오 다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저장 수단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라며 미래를 위한 저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지금 그 정치인들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상원의원이면 상류층일 거죠. 그럼 실제로 미국에 있는 많은 상류층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몇 개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가 최대 물량이 2100만 개고요. 현재 2100만 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적어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서 비트코인 뭐 1조 원 가장 가지고 있는 그 100만 년자가 사망을 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누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코인들은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 있으신 분들은요, 비트코인 하나 정도는요, 가지고 있으시면은 적어도 전 세계에서 2100만 번째 비트코인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연당국 거래소 시장 동향 일일 보고 받는다. 이게 뭐냐면요, 현재 금융당국에서요, 거래소들로부터 매일매일 보고서 받고 있대요. 매일매일 어떤 코인 얼마나 올랐는지, 누가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이용자는 몇 명인지, 신규 입자는 몇 명인지, 입금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계속 내보내고 있대요. 근데 이 얘기가 보면은 되게 나쁠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세력들이 장난치는 게 없어집니다.
세력들이 장난치지 않으면은 가격이 펌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깨끗한 시장이 돼야지 기관들이라든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와요. 차라리 지금 깔짝깔짝거리는 이 범죄 조직에 있는 이런 검은 돈들은요, 사라지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예, 그리고 BTC가 대규모 이체가 됐대요. 얼마로치? 973억 원어치. 어디서?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주소래요. 다시 말해서 코인베이스에 있는 BTC가 개인 지갑을 옮겼다는 소리는 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비트코인을 판매할 생각이 없다. 2,400개가 옮겨졌네요. 예, 이 코인이 개인 지갑을 옮겨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매도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제도 이런 기사가 있었죠. 지금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획파산 의혹 트래빗 대표 2년 만에 개소 의견 송치. 이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왜 특근법이라든지 제가 왜 자꾸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한국에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대요. 근데 이런 거래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래를 하는데 뭐 거래 수수료가 공짜다, 가입하면 10만원 준다, 얼마 준다, 뭐 비트코인 몇 개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꼬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입금을 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원화 출금을 막고 돌리면 파산을 해버려요. 그냥. 그럼 끝이에요. 거래소가 파산하면 끝이에요. 원금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내가 비트코인이 10개가 있고 1개가 있고 뭐가 있어도요, 그거 얘네가 그냥 입출금 막아버리고 파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거래소가 이래요. 지금 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일 업비트가 망해서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업비트에 있는 자산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해킹당했다면 끝이에요. 그냥. 빗썸에서도 해킹당했다 어쨌다고 그런 식으로 몇 번 나온 적 있거든요. 물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빗썸이나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코비처럼 큰 거래소는 그게 가능한데요. 그렇게 중소 거래소들은요, 그냥 문 닫으면 끝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기획 파산으로 인해 피해액이 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래소 사용하실 때요, 빅거래소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개인 지갑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파러스 아이콘 파트너십 에어드랍 지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콘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온파이낸스 코인을 받을 수 있대요. 아이콘이 그래서 어제 올라간 것 같아요. 아이콘이 올라간 이유는 에어드랍이 있다. 지금 에어드랍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콘 가지고 있으면 이거 주는 겁니다. 이 기사 하나 떴고요. 아이콘 가지신 분들 좀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코이니스 데일리 선물 차트 분석. 이것도 별거 볼거 없고요. 그냥 무기한 선물이 34,000달러 상방에서 거래되고 난 강세 관점이 우세하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본다. 그리고 36,000달러에서 37,000달러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분석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분석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분석을 하나 우리가 분석을 하나 결국은 목표 타겟이나 매도점이나 손절 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트 여러분 절대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28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됐대요. 28까지 올라왔네요. 우리가 한참 볼 때는 막 10, 13 이랬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NF의 슈퍼볼 MVP 톰 브레드가 암호화폐 선구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FTX와 파트너십을 맺었대요. FTX 거래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죠.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한 1년에서 2년만 지나면요, 바이낸스고 코인베이스고 다 씹어먹을 정도의 강력한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거래량을 보면요, 거의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됐어요. 그 이후요, FTX 거래소 대표가요, 바이든 그 대선 선거할 때 그 뭐라죠, 후보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거기 전 세계 2위였습니다. 그 정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거래소에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래소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바이낸스 쪽이 아니라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개미들이 들어와서 코인을 한다고 한다면 FTX 거래소가 가장 핫한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TX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있으시면요, 그 코인들 한번 잘 주목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IOSG 벤처스가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3천만 달러를 모집했다. 계속 나오죠. 어저께도 몇 억 달러 뭐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또 8천만 달러를 투자 펀드에서 모집을 했대요. 달성했답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달성했대요. 달성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에,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냥. 네, 그리고 빗썸으로 이거 좀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빗썸으로 2350 BTC가 입금이 됐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악재로 보이세요? 호재로 보이세요? 이것도 분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빗썸으로 2350 BTC가 입금이 됐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인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호재라고 말했잖아요. 팔 생각이 없다.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빗썸으로 2350 BTC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팔겠다는 얘기잖아. 팔겠다는 얘기. 예, 그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그 3월달, 4월달에 불장은요, 업비트에서 왔거든요. 저는 7월달, 8월달, 9월달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빗썸에서 불장이 올 것 같아요. 얘네가 그 거래소도 순환 펌핑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빗썸에서 불장이 나왔다가, 한 번은 업비트에서 불장이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빗썸에서 2350 BTC가 입금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해외에는 세력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 해외에는 세력들이 국내에서 워낙 입금이 안 되거든요. 결국 국내에 있는 알트코인들, 기축코인들을 펌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BTC를 입금을 해가지고요. 저 BTC를 팔아가지고 팔게 되면은 원화가 찍히겠죠, 계좌에. 그 원화 가지고 알트 들어가서 작업 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 2350개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팔려고 들어왔다. 그럼 빗썸으로 안 가죠. 업비트로 가죠. 예, 업비트에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수수료도 싸고 물량도 많으니까요. 근데 빗썸으로 옮겼다는 소리는 빗썸에서 조만간 불장이 올 것 같아요. 알트 불장.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짬밥으로 저희 짬으로 분석하는 분석법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도 이거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네, 빗썸으로 좀 들어갔다. 빗썸 알트 지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강재 지금 메타 잠시만요.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뭐죠? 갑자기 코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메타디움. 예, 메타디움. 예, 메타디움이 지금 뜨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강재 후보가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메타디움을 띄워줘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하는 것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메타디움 기반으로 해서 그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결제한 거에 대해서도 메타디움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증거 성격의 암호화폐를 발행해 선거장을 모으고 이를 선거 이후 전액 매입해 청산 방법이라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소액을 빌려 대선 신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동안 그 정치 후원금을 받을 때 현금 받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로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튼 요즘 정치권에서도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코인에 관련돼서 계속 이슈상을 만들고요. 이런 것들 한 이유는 딱 하나죠.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이 젊은 투자자들로부터 표를 받겠다. 이런 약간 정치 쇼로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 아무튼 메타디움 제소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호재는 남아 있습니다. 메타디움 가지신 분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B 누군가 내 계정을 사칭해서 자금을 탈취했다. 누가 보면은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해킹당한 거죠. 트위터를 해킹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해놨냐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사칭 행각이 지속된다는 거. 사칭 행각.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트위터로 해갖고 어디다가 뭐 코인을 보내면 에어드롭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리플을 보내주면 뭐 몇십 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구독자 뭐 몇백만 명, 실시간 시청자 뭐 수십만 명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실제로 거기다 리플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내시면 먹고 째는 겁니다. 그거 다 사기 사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오뽀도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접근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리딩을 받기라고 하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 자체를 안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네, 사칭 조심하세요. 사칭. 네. 코인베이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돼. 이렇게 보면 코인베이스가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인기가 있어야지 악플이 달리는 것처럼요. 똑같아요.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코린이들이 많아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민원들을 보면 이런 거죠. 국내의 송금, 디지털 월렛, 외환 환전 반복 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사만 보고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네, GBTCB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 매입했대요. 아크 인베스트가 돈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랑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많이 샀대요. 왜 샀을까요? 암호화폐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샀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은 계속 샀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 역시도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그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돈 버는 방법은 거래량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먹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인베이스에서 수많은 거래량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독일 친암호화폐 은행누리 1070만 달러 라운드 투자 유치. 쉽게 말해서 121억 원의 펀드를 또 투자 유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소리죠. 펀드만 만들어주면. 네. 그리고 메타시티 포럼 남양주시와 ESG 메타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메타시티 포럼 뭐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쉽게 말해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아바타. 근데 남양주시하고 이런 아바타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게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제들도 이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미 결제기기 생산업체 NCR에서 현재 은행과 BTC 구매 서비스 제공.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물건이라도 가장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요, 판매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냥 자판기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실제로 2017년도 18년도 때 많은 사람들이 김프가 그때는 30% 40%가 켰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김프 때문에 다 홍콩을 갔어. 홍콩 여행을 다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홍콩에는요, 비트코인을요 자판기로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거래소 가입하고 거기서 뭐 사고 뭐하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국내에서 달러를 들고 가가지고 홍콩에 가가지고 자판기에 달러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김프가 40%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판기를 통해서 1억의 비트코인을 사면 한국으로 보내면 팔면 1억 4천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홍콩에서 4천만 원어치의 명품 쇼핑을 하고 들어오고 이런 게 상당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막 홍콩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때 홍콩으로 간 이유가 저 자판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판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자판기를 통해서 BTC를 구매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김프가 나면요, 미국 가면 돼요. 네, 싱가포르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발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네, 싱가포르는 어차피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많은 가상화폐들이 법인으로 등록된 나라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 CIO 암호화폐 규제 강세장이 최고 원동력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제게 핵심이고요. 이거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클립토 글로브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규제 명확성이 뚜렷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 강세장의 최고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요, 강세장이 최고 원동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돼야지요, 이 시장에 정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들어와요. 이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필요하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성이 확실할 때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규제가 암호화폐의 악재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규제가 그만큼 명확해진다는 것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는 계속 했던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매트 호건 최고 투자 책임자도 똑같이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보는 관점과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호건의 관점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비트코인을 보는 이 시장의 눈이요, 높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6월 30일 날 하루 동안 나왔던 비트코인 관련 기사들에 관해서 브리핑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